지난 봄 대형 산불이 지나간 경북 안동 땅.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그 어디에서도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목뿐만이 아니라 토양까지도 생태계 자체가 약 30년 가까이 정지되고 이제 한반도 어디도 대형 산불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산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대형 산불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경고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9일 밤낮으로 타오르며 동해안 산림의 절반을 태웠습니다. 22년이 지난 후 우리는 또다시 큰 불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진화 헬기와 첨단 장비로 맞섰지만 여전히 우리는 화마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점점 거세지고 강해지는 산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걸까요? 낮다 하면 대형 산불로 번지는 데다 최근 그 빈도도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동해안 지역에서는 100헥타가 넘는 대형 산불이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네, 본부 보내세요. 원주에 있는 산림항공본부. 카피했습니다. 예년보다 2달이나 더 빨리 대형 산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 불이 난 곳은 영덕군 지풍면 삼화리. 불은 오후 5시에 진화됐으나 다음날 새벽 2시경 다시 살아난 불씨가 문제였습니다. 농업용 반사 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며 시작된 산불. 순간 초속 20m의 강풍은 불을 키웠고 바싹 마른 잡목이 가득히 쌓인 숲은 그 자체가 땔감 역할을 하며 숲속에 긴 불띠를 뻗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화됐던 불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 애를 먹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나무가 어느 정도로 불에 약한지 화렵수인 굴참나무와 소나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타고 남은 재를 막대로 뒤적이자 굴참나무 잎은 다 타버린 반면 소나무 잎은 불씨가 금세 살아납니다. 재발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겉표면은 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잔불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영덕 산불이 일어난 지 보름도 안 돼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내륙 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대형 산불의 70%는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 들어 내륙 지방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불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쩍 예년과 다른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저희가 산불 중앙 대책본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뭐 하루에 15건 정도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뭐 한 10건 정도를 저희가 여기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대형 산불은 4월 동해안이 공식처럼 여겨졌지만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3월 4일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은 어쩌면 예견된 재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건조,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한 강풍, 빽빽한 소나무 숲과 켜켜이 쌓여있는 연료.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불은 동해안의 숲과 도시를 마치 게릴라처럼 마음껏 넘나들었고 213시간 43분 동안이나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기후위기와 함께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대형 산불.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의 대형화를 초기에 저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화두가 여기를 때리고 올라간 패턴이지. 종합적으로 여기 있는 군지표를 봤을 때는 다 한 방향이 나오는 거야, 한 방향. 동해안의 환경과 비슷한 30도의 경사. 바람이 없는 상황에서 30도 경사의 불은 평지에 비해 4배 정도 빠른 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초속 6m 정도의 바람이 가해지자 무려 78배 이상이나 확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불똥이 이제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현상을 우린 비화,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서는 도깨비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불이 최대 우리나라에서는 2km까지
날아가서 2km 앞에 또 다른 산에 산불을 전이시키기도 하고 실제 호주에서는 35km까지 날아간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 산불이 발생한 그리스 에비아 섬은 결국 주민 2천여 명이 모두 배를 타고 섬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건 그리스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한 남부 유럽은 물론이고 남미와 미국, 캐나다까지 지구 곳곳이 불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와 산불이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대형 산불로 배출된 탄소는 3억 4천만 톤. 우리나라 전체가 6개월 동안 내뿜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It is indisputable that human activities are causing climate change. Human influence is making extreme climate events, including heat waves. 지구상에서 가장 춥다는 시베리아도 이외가 아닙니다. 지난 여름 300건이나 되는 산불로 솟구친 연기가 북극까지 퍼졌습니다. 시베리아의 기온은 38도까지 치솟았고 지표면 온도는 평균 10도 이상 높아졌습니다. 과연 기후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헬륨 가스를 가득 채운 커다란 풍선을 준비하는데요. 상층 약 35km까지 올라가면서 대기의 기압, 기온, 습도, 풍향 풍속을 관측합니다. 관측 센서를 매단 풍선은 1초에 6m씩 상승하면서 고도별로 기상 상황을 관측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전국 12개 산림항공관리소가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모두 47대. 헬기도 부족하지만 진화 현장마다 헬기가 물을 뜰 수 있는 담수지도 늘 부족해 헬기 기장들을 곤란하게 합니다. 대형 산불 시기가 1, 2월로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겨울철 담수지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파에 저수지가 얼어붙어 불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드론 기술 개발도 헬기 부족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헬기가 뜰 수 없는 야간에 운영되는 열화상 드론 덕분에 산불 현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있듯이 고도가 높은 우리 산림에는 진화대원들이나 진화 장비를 재빨리 투입할 수 있는 도로망이 필요합니다.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한 산불 재난 안전 통신기입니다. 나무에 단말기를 갖다 댑니다. 등산객의 발길이 잦은 곳에는 어김없이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숲의 상황을 24시간 본부로 전송합니다. 반경 40m 이내 소나무 숲에 물을 살포할 수 있는 수막 타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에 사람이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대형 산불은 그 즉시 산림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깊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지난 여름 일본 아타미시에서는 순식간에 마을을 덮친 산사태로 주택 100여 채가 부서지고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숲을 태운 건 한순간이지만 그 부주의한 몇 초가 산림의 수십 년을 앗아가 버립니다. 기후위기로 산불은 이제 현실이 됐고 봄철에 거의 일상처럼 안고 살아야 되는 이 현실에서 산불 피해 지역을 다시 건강한 숲으로 복원시킬 것인가가 숲은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자 모습입니다. 기후위기라는 재앙 앞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오늘 이곳에 든든히 뿌리내릴 희망 하나를 심어봅니다.